꽁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꽁지예요.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요즘 세상이 이래저래 뜨겁고 시끄러운데 다들 안전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힘든 일보다는 좋은 일만 더 많이 생기시라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은 상대방이 내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주제로 타로를 들고 왔는데요. 만약 우리 사이에 못다한 말이 있다면 무엇일지, 상대방이 지금이라도 내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는지, 나를 보며 대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입니다. 연인, 친구관계, 인간관계 다 대입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는 리딩을 할 때 어떤 성별을 딱 국한해서 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관계 안에서 다 성립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번호는 하나만 고르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다른 번호를 골라서 들어보세요. 왼쪽에서부터 1번이고요. 뒷면으로 고르실 시간 먼저 드릴게요. 번호 임의로 직접 읽어드리면 1번 백조 아래서 컵을 든 여자, 2번 양손에 있는 힘껏 봉을 든 여자, 3번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 4번 태양 아래 백마를 탄 어린아이, 5번 달을 향해 짖는 개들과 손을 흔드는 바닷가재입니다. 카드 이미지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상대방분은 대체적으로 안정감이 강조가 돼요. 굉장히 좀 현명하고 차분한 성향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 보면 여자 2명이 풀밭에서 꽃을 따고 있잖아요. 되게 평화롭고 한적해 보이죠? 이게 이 상대방 분의 성향? 그니까 이분과 함께 있을 때 1번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감정에 가깝다고 해요. 바로 옆 카드도 마찬가지로 남자 2명이 비둘기를 손에 들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권력자의 앞에 서 있어요. 상상을 해보자면 이 비둘기가 비둘기인지 다른 새인지, 이 새를 키울 건지 날려보낼 건지, 그런 거에 결정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가운데의 권력자가 딱 평온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주죠. 이제 그만큼 해안이 뚫려있고 성구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걸 해결해갈 실마리를 금방 찾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바로 옆에 윗줄 3번째 카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2컵에 물을 나누어 따르고 있는 모습, 감정 조절이나 자기 통제에 아주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1번 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좀 읽어보면 좀 한 줄기로 의미가 계속 연결이 돼서 신기하기도 한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한다 하거든요. 일단 아래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굉장히 부자 같고 젠틀함을 몸에 장착한 것 같은 남자가 비싸 보이는 소파에 비싼 양복을 입고 다리를 꼰 채 앉아있죠. 약간 신데렐라 판타지? 이런 거에 나올 것 같은 백마탄 왕자님? 재수없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엄친아? 그런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 아랫줄 세 번째 카드 보면 남자가 지적인 모습으로 안경을 쓰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선이 분명히 있고 다소 완벽해 보이고 다가가기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인기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자기가 끌리는 상대가 아니고서야 별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이분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좋게 보는지 자기가 사람들보다 뭐가 더 뛰어난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상위 포식자인지 이런 거를 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또 머리가 좋은 분이라 자기 손에 댈 짓은 절대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을 생각하고 미련이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굳이 너한테? 이러면서 계속 자기 위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매달린다고?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분은 기본적으로 매너나 어떤 애티튜드를 좀 장착하신 분일 수가 있다고 해요. 아랫줄 두 번째 카드를 보면 둘 다 오토바이를 타려는 것 같은데 여자만 헬멧이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를 만날 때 기본적인 배려나 매너는 빠지지가 않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좀 더 헌신하고 희생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요. 연인끼리여도 선 넘는 행동은 잘 하지 않고 말도 웬만하면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만큼 자기가 만날 때는 아쉬울 거 없이 잘해줬으니까 지금은 네가 더 후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거든요. 정말 아쉽다, 미안하다, 내가 너 소중한 거 몰랐다 하면서 어쩌면 일본 분들이 울며 불며 매달리기를 진짜 계속 기다리시는 모습 같기도 해요. 겉으로는 멋진 척, 쿨한 척, 티를 안 내지만 속으로는 살짝 옹졸한 부분이 있으세요. 단순하고 화끈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깊이 파고들면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일본 분들을 만날 때 꽤나 진지한 마음으로 만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원하시는 연애 상대 자체가 뭔가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한 쾌락을 쫓는다거나 여러 명을 재미삼아 돌려가면서 만난다거나 잠깐의 불장난에 빠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로 곁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 분들도 이분한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오기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닌 듯 하면서도 자기 사람한테는 소유욕이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네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이분은 새로운 연애 상대를 만나더라도 일본 분들을 많이 겹쳐보실 가능성이 높은데 비유를 하자면 향수 같대요. 향수를 뿌리면 그 당시에는 직계 향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잔향으로 남잖아요. 그 잔향이 좋아서 향수를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한테 일본 분들이 그런 잔향이에요. 이분은 일본 분들을 지우고 싶어서 좀 잊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다른 향수를 뿌릴 순 있지만 향수는 다른 향수랑 향이 겹쳐지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도 저도 아니게 되거나 자신이 원했던 향과 전혀 다르게 변하거나 그런 기분을 이분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너에게 얼마만큼의 향으로 남았을까 생각하는 시간도 있으시고 자신이 일본 분들에게 더 지독한 향수가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도 엿보이거든요. 겉으로 볼 땐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친절은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가 전부인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작 이분은 사람들한테 쉽게 곁을 안 주는 것 뿐이지 마음 자체는 되게 여리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안 사고 쇼핑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게 되는 약간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 일본 분들이 어디서 좀 나쁜 말을 듣거나 험한 일을 당하고 오셨을 때 이분은 너한테 그런 말을 해? 너를 그런 식으로 대해? 이렇게 일본 분들 입장에 자체에 이입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나도 안 하는 짓을 너한테 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을 앞세워서 더 분노하신다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뭐 이분이 일본 분들을 물건 취급하고 키링 취급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 안의 사람, 품 안의 사람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의 이 복합적인 마음을 모두 합치면 미움에 가까워요. 싫다가 아닌 밉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잘해줬고 맞춰줬는데 네가 나만큼만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사실 더 해줄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나만큼 너를 잘 알고 너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넌 정말 그걸 몰라서 나랑 헤어진 걸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랑은 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갈수록 재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애초에 안정감, 편안함이 강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익사이팅하다, 도파민 터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함의 소중함을 모르고 권태기를 겪으시기도 쉬워요. 뭐 밀당이나 이런 거, 대화의 티키타카 그런 재미가 좀 적고 늘 비슷하게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이분은 좀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고 칼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을 그렇게 깊은 곳까지는 다 눈치채고 만져주질 못한다 그래요. 아까 감정을 잘 통제한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여기 윗줄 맨 마지막 카드도 비슷한 의미거든요. 보면 이 여자의 드레스가 파도 같죠? 근데 그 파도에 용도 있고 배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이 여자는 꿋꿋이 드레스 단을 딱 잡고 버티고 있잖아요. 또 그 아래 마지막 카드를 봐도 머리 날라다니고 종이도 날라다니고 상황이 진짜 바쁜 것 같죠? 약간 공부 안 했는데 시험 하루 남은 느낌? 근데도 이 여자는 자기 할 일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정신력이 진짜 최강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본인이 일본 분들한테 뭐 이러저러한 면들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자기보다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어도 일본 분들이 원하시는 면을 더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는 게 그걸 또 자기가 안다는 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신다고 해요. 여기 윗줄 세 번째 카드 보면 이게 유일하게 이분 성향하고 좀 동떨어지게 나온 카드인데 어떤 행동력, 과감함, 거기서 오는 재기발랄한 매력들 이런 거를 모방하고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엿보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 일본 분들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정신력으로 정신 승리를 하면서 이 자존심이 제발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사실상 일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한테 정말 그것밖에 안 됐니? 라는 어떤 물음에 가깝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일본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어떤 술자리나 놀이, 모임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기본적으로 흥이 많고 좀 외향적인 분일 수 있다 하거든요. 컵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왔는데 윗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세 사람이 술잔에 부딪히며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무는 에덴 동산 선악과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옆에 두 번째 카드를 봐도 이번에는 잔이 하나지만 그 위에 두 사람이 이 가운데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니까 이분은 혼자서 노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안정이 되고 사람이 많을수록 또 재밌고 흥이 나고 술을 마시는 건 특히나 그 술자리의 분위기 자체를 좋아하시고 말도 그렇게 막 가려서 하는 타입은 아닐 수 있다는데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재미로 툭툭 던진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또 잘 먹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간관계도 좀 넓을 수밖에 없고 친구로 두기에도 내가 1순위이기는 좀 어렵고 애인으로 두면 항상 이런 사람 문제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가 엄청 쉬운 분이라는데 이 얘기는 아랫줄 카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요. 아랫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증명사진이 여러 개 있죠. 옆에 커피잔? 접시 같은 게 같이 보이는데 꼭 이 사람들 중 내가 누굴 가질까? 누굴 먹을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 오장 관리에 좀 능하신 분이라고 나와요. 복잡하게 길게 생각지 않고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 활력 보내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고 다니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분이 또 화술이 좋아서 사람 혼을 잘 빼놓으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만날 때는 본인의 이미지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포장하시는 편이어서 그런 거에 이제 이번 분들이 좀 넘어가기가 쉬우셨을 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정을 좀 요리하는 능력, 마음이 좀 약해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랫줄 두 번째 카드도 보면 여자가 총 5인데 한 여자가 앞에 서서 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고 뒤에선 4명의 여자가 이 앞에 여자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어요. 뭐 안 좋은 소문이 퍼진 것 같죠? 그러니까 즉 이 상대방 분은 좀 피리 부는 사나이 기질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구설수를 동시에 몰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계시면 이번 분들도 같이 그 소문의 대상이 되실 위험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나는 거지 네 주변 것들까지 다 만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는 그리고 이 카드의 5라는 숫자는 윗줄 4번째 카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보면 이 카드에서도 잔이 5개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너는 내 걱정 안 되냐? 이 와중에 천하태평 술이나 마시냐? 그러니까 너 정말 나를 뭘로 생각해? 이런 의미도 되고 4개의 잔을 쌓아놓고 5번째 잔을 들고 마신다는 거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주는 이 4라는 숫자가 곧 이번 분들을 의미하고 이 5번째 잔이 이분이 새로 취미를 붙인 다른 상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이분은 바람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줄 3번째 카드를 보면 남자가 여자를 빤히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면 썸? 그러니까 뭔가 좀 파릇파릇하고 서로를 잘 모를 때나 나오기가 쉬운 눈빛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항상 좀 이런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상대에게만 이런 눈빛과 포지션이 취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을 그리워하는 게 이번 분들 자체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이 순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걔랑 그거 참 재밌었는데 우리 그때는 되게 잘 맞고 좋았었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은 얘랑 다시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재회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그때 걔랑 했던 그거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때 걔랑 먹었던 거, 뭐 놀러 갔던 거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약간 이런 다 일회성 욕구예요. 그러니까 재미에 치중한
이제 그러다 보니 누굴 만나도 오래 가기가 쉽지 않고 금방 질리게 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분 성향이고 이분도 그거를 알아요. 자기가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따지고 보면 속까지 그렇게 악한 분은 또 아니에요. 그냥 이성을 좋아하고 동성 친구도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냥 뽀로로다? 사람이 뽀로로를 닮은 거지 뽀로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능력이 못 될 뿐이다. 그래서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분들이 이번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나랑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시간 보냈을 때 그래도 우리 좋았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해. 나도 가끔은 네가 생각나고 그리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너만 좋다면 나는 그냥 불편함 없이 쿨하게 서로 얼굴 보고 지냈으면 좋겠어. 그냥 서로 원하는 것만 얻고 즐길 것만 즐기는 관계도 사실 난 나쁘지 않아. 이런 여지까지 두고 계시는? 여기 윗줄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지금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화분에 나무가 총 9개 자라나고 그 중심에서 여자가 인간 나무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남자가 무슨 주머니 같은 거를 들고 앉아 있는데요. 여자는 또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이 주머니 안에 씨앗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여자가 혼자 노력을 해서 9개의 나무를 다 싹 틔웠다면 이 남자는 자기가 이 씨앗 하나만 마지막으로 심어줘도 10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또 이 남자를 아니까 무슨 말을 해요. 그냥 속이 터져도 기다리는 게 최선이죠. 이게 지금 이번 분들과 이 상대방 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네가 좋은 거 맞아. 근데 너만 좋지는 않고 다른 애들도 좋아. 그래서 네 옆에만 딱 붙어서 이렇게 나무로만 썩을 자신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 마음 알겠니? 너는 나 이해할 수 있지?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분이 이번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윗줄 5번째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분의 성향이 한 번 더 강조가 돼요. 감정 혹은 우울을 의미하기도 하는 물 안에서 물고기와 둘러싸여 있다. 그만큼 이분은 좀 4차원적이고 감정파 성향이 좀 강하셔서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고 오늘은 얘랑 만나도 내일은 또 쟤랑 만날 수가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어제 만난 애가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한텐 나밖에 없다며 하면 이분은 그거는 어제였지. 어제는 너밖에 없었거든. 약간 이런 되도 않는 캐릭터시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 좀 애정 결핍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애정을 갈구하고 막상 한 곳에 정착은 못하면서 많은 곳에서 다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줬으면 하는 욕구가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좀 애같고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보다 어른스러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끌리신데요. 근데 자기한테는 그런 사람이 이번 분이기도 했고 본인이 정서적으로 기댈 때가 필요할 때 이번 분들을 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좀 발달하고 귀가 얇다고 하거든요. 옆에서 잡아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 분들은 이분 보면서 그런 건 또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랫줄 마지막 카드 보면 여자가 치마 안을 들추니까 뿔 달린 황소?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주먹과 힘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앞뒤를 재고 뭐 뒷일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얘랑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좀 머리가 같이 비워지는 느낌? 막혀있고 답답하던 삶을 얘가 좀 뚫어주는 느낌? 얘랑 있으면 뭔가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탈하는 느낌? 외국 영화 중에 몽상가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좀 많이 생각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쌍둥이 남매와 늘 좀 비슷하고 정해진 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가까워지게 됨으로써 이 주인공이 그 둘의 삶을 동경하기도 하면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이 주인공은 결국 나중에 깨닫거든요. 자기가 동경하던 삶이 사실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번 분들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몽상가들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꿈꾸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 깨어나야 해.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는 별개로 저는 이제 이번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왜냐면 이번 분들은 현실을 꿈처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확실히 재회의 욕구가 커 보이세요. 다시 잘 해보고 싶고 진심을 전해보고 싶다?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진다면, 마음이 열린다면 설령 거짓된 말이라도 그냥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두 사람이 잔을 건배하면서 서 있죠? 그 가운데 용맹한 사자의 머리가 있고요. 약간 이런 강한 만남? 또렷하고 선명한 사건? 그런 게 좀 둘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분한테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 카드도 남자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서 있는데 우리가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보통 걸을 힘이 없는데도 걸어야 할 때잖아요. 뭔가를 지탱해서라도 걷겠다는 의지죠. 그게 이분 상태거든요. 또 그 바로 옆 윗줄 세 번째 카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 나무 지팡이를 짚고 사람 여러 명이 엉켜 있어요. 앞으로 행진하는 게 좀 되게 힘들고 버거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위기, 고난을 극복해야지만 똑같은 일을 안 겪을 수가 있다. 여기서 멈추면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이런. 다시 그 옆 네 번째 카드를 보면 이제 이분이 왜 이런 상태에 있으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빌, 악마 카드예요. 저 가운데 커다란 사람이 악마고 저 악마의 발과 연결된 족쇄를 양쪽의 남녀가 한 발씩 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독적으로 끌리는 관계?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미 3번 분들의 정신적 노예 상태이다. 이렇게 읽혀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3번 분들을 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정신적으로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좀 힘드신 상태라고 해요. 아까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는 카드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아래줄 첫 번째 카드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강조되거든요. 장미꽃 하나. 근데 이 장미가 별로 작지도 않아요. 이렇게 작지도 않고 큰 한 송이의 장미를 주고 싶은 유일한 사람? 혹은 그 한 송이의 장미처럼 유일하고 희소성 있게 느껴진 사람? 그게 바로 이분한테는 3번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인끼리 다투고 싸웠을 때 남자분들이 꽃 선물하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때문에 이분은 3번 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싶고 뭔가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풀 수 있기를 좀 간곡하게 바란다고 그래요. 기회만 있다면 자기 마음을 전하고 표현해보고 싶다. 용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고 싶다. 그니까 이분이 3번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3번 분들한테 이만큼 진심이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한대요. 그리고 어떤 대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있다면 그걸 꼭 좀 풀고 싶대요.
약간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분의 모습 중 이분의 모습이 아닌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대화를 하고 싶고 틀린 거를 바로잡고 싶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해명? 뭐 증거 같은 거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만 좀 앞서는? 이분은 대체적으로 좀 소심하시고 적극적인 성격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아랫줄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여자가 집 안에 있고 남자는 집 밖에? 차 앞에 서서 여자를 지켜보고 있는데 구도가 좀 묘해요. 그리고 이게 보면 테라스? 뭐 창문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네가 사는 그 집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그 집 내 집이었어야 하고 네가 낳은 아이 내 아이였어야 하고 이분 약간 좀 그런 집착 성향이 엿보이는데 자기가 좋아하면 그 상대의 모든 거를 다 알길 바라고 자신한테 다 말해줬으면 하고 약간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그래도 된다고 하고 은근하게 또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거잖아. 너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들잖아 하면서 3번 분들한테 책임 전가까지 은근한 가스라이팅까지 하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거 사소한 거 하나까지 간섭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주셨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 근데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해명하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진심이라는 거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게 결국은 뭐 자기 방어였네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합리화를 하기 위한 뭐 연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분이 3번 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의지가 커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기 아래줄 두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어떤 전환점이나 변화, 순환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회에서는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재회운이 큰 것과는 별개로 재회를 하는 게 안 좋은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과 3번 분들은 다시 만나셨을 때 이전에 겪은 문제를 똑같이 겪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똑같은 굴레를 계속 돌고 돈다는 뜻이기도 한데 메비우스의 띠처럼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 좀 정해졌네요.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이분은 우리 3번 분들과 이미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깨붓을 좀 많이 반복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또 그런 만남 때문에 우리는 정말 헤어질 수 없나 봐. 너도 나도 서로 아니면 안 되는 관계인가 봐.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운명이라고 정의 내린 거죠. 혹은 이런 말을 상대방 분이 워낙 많이 습관처럼 하셔서 3번 분들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버린 세뇌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운명이라는 게 사실 사람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운명은 생과 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혹은 그냥 뭐 일반인으로 살 거냐 신의 길을 갈 거냐 약간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들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유일무이한 운명이라고 여기셨을 수 있지만 이런 운명 다른 곳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다 해요. 절대적인 거는 아니래요. 또 3번 분들은 어떤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 강조가 되는데 이분이 나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잘못한 거 풀고 이렇게 용서받고 싶어. 너 다시 만나고 싶어. 너 같은 사람 내 인생에 다시는 정말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절절한 사랑시를 쓴데도 그걸 받아주면 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굴레로 다시 덜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윗줄 마지막 카드 보면 이게 해방에 대한 카드거든요. 여자가 어떤 미로 안에 갇혀 있는데 자세히 보면 토끼가 열쇠를 들고 여자한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분들은 이 미로를 빠져나올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 해방감을 충분히 느끼시고 앞으로는 좀 각성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다시는 이 미로에 갇히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랫줄 마지막 카드 보면 이것도 결국 같은 의미예요. 보면은 아기를 품에 안은 여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뭐 조랑말인가? 그러니까 이동수단을 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자기 새끼 지킬 그 정도 각오는 돼 있는 사람처럼 좀 단호하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실 순간이래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온 건 어떻게 보면 3번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같은 굴레에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 헤맸기 때문이라는데, 그 노력을 다 해놓고서 이제야 마음 약해진다는 이유로 모든 거를 도루묵 만들지는 말아라.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이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너를 해칠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상대방분은 좀 진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잘 통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데,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금으로 된 갑옷으로 무장을 한 남자가 마차에 타서 흰 말과 검은 말을 동시에 끌고 있죠. 그러니까 흙과 백, 천국과 지옥, 카리스마와 부드러움, 약간 이런 양면적인 양가적 성향을 전부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쟤는 너무 지멋대로야, 지만 잘난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도 또 이분만큼 똑바로 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딱히 크게 반발할 수도 없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요. 그 옆에 두 번째 카드를 봐도 마찬가지로 활동성이 강조되는데 화살같이 생긴 지팡이 8개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이동하는 모양이에요. 지팡이는 안 그래도 뭐 의지, 힘 이런 거를 뜻하는데 심지어 화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분은 마음먹은 바가 있다면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윗줄 세 번째 카드를 보면 남자가 조각상 앞에 서서 그 조각상을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감상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각상에 뭘 더 해야 완벽해질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은 상품이지만 더 고가로 프리미엄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는 어떤 가공을 거쳐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민이라는 것은 즉 이분이 우리 4번 분들을 어떻게 다시 꼬실 수 있을지, 본인한테 안달나게 만들지, 약간 이런 거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네 번째 카드 보면 남자가 나무 지팡이 여러 개를 막 힘겹게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이 남자는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나무가 또 워낙 무겁기 때문에 옮기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죠. 근데 그 아래 10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게 포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거든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지 승산이 있고 어쩌면 이미 승리를 예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는 것이다 해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원래도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신데 그 목표 타겟이 지금은 4번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4번 분들을 본인한테 끌어올 수 있을지, 이 싸움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4번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날 좀 봐봐. 내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랑 같이 있으면 너는 더 편할걸? 넌 날 놓친 걸 되게 후회할 거야. 이렇게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약간 헬스장에서 몸 자랑하는 분들처럼 본인을 뽐내고 싶은 의지? 그런 욕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분의 허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아랫줄 첫 번째 카드 보면 여자가 마음이 좀 돌아선 상심이 가득한 표정이고 그 뒤에 있는 남자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머쓱하게 막 자기 머리를 만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남자가 좀 잘못을 했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죠.
이분은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 좀 있어요. 겉은 반지르르한데 속은 좀 비어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인 것처럼 굴기는 하시지만 아직 진짜 왕은 아니어서 아직 능력이나 실력이 완전함에 가깝지가 않아요. 그냥 왕을 따라하는 왕자 느낌? 그러니까 아직 덜 여물었고 그래서 실수나 철부지 행동도 자주 하고 근데 본인은 본인이 제일 최고고 제일 어른스럽다. 본인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라고 착각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사실상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최고로 대접해주지는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분과 있어서 4번 분들은 본인이 귀찮고 피곤할 일도 있으셨을 거라는데 이분은 그런 것과 별개로 나 같은 사람이랑 네가 같이 있으니까 너도 영광인 거야. 이런 느낌?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넘치시고 자존감도 높고 그냥 쨍쨍하게 타오르는 정열적인 태양 같은 분이라고 해요. 물보다는 불에 가까우세요. 그리고 아랫줄 두 번째 카드를 보면 남자가 무슨 어두운 도시의 보스처럼 보이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분은 대장 기질이 강하시고 본인이 앞장은 서도 누구 뒤에 따라서는 못 가시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 기분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나 눈치가 딸리시고 사귀는 사이여도 마찬가지로 좀 권위적이고 본인만 아는 모습을 좀 보이실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기적이라고 딱히 생각을 또 못하시고 본인이 고쳐야 한다고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넘어오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게 당연하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한테도 네가 안 넘어오고 100이나 보자. 넌 어차피 나 못 잊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럼 그때까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결국 네가 다시 정착할 곳은 여기니까. 이런 호언 장담을 4번 분들한테 하고 계시다. 근데 조금 웃긴 부분은 자기가 호언 장담하면서도 은근히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다? 아까 남자가 여자 뒤에서 난처해하고 있는 그림 다시 생각해보면 자기가 다시 뭐 이거저거 해본다고 해도 이 여자가 안 받아줄 것 같다는 거를 직감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은 좀 사소한 거, 익숙한 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고 신경 써준 사람들 당연하게 별거 아니게 대하는 경향도 좀 있으시다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시는 분이니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기적이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고 아랫줄 세 번째 카드를 보면 특히나 남녀가 같이 산을 오르는데 여자는 힘들게 뒤처지고 남자는 저 앞에 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얼른 와. 이런 느낌인데 자세히 보면 무거운 짐은 여자가 다 지고 있거든요. 이게 4번 분들과 이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른대요. 그냥 왜 뒤쳐져?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답답해만 하고 힘을 내, 잘해보자, 태평하게 혼자 방방 떠있지 왜 4번 분들이 늦을 수밖에 없었고 왜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왜 이분들과 발을 맞춰 나란히 걸을 수 없었는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4번 분들을 오히려 좀 한심하게 보고 너 왜 아직도 거기 있어?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해? 왜 나 안 따라와? 그러니까 나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 거기 계속 혼자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은 이분과 같이 가면 정상을 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를 하셨을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지치셨고 다 부질없다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다 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짐을 짊어진 채 계속 버텨와야 했으니까? 또 그 짐을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넘겨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상황을 만들고 상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4번 분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뜻에 따라 마치 자신이 그걸 원했던 것처럼 생활해 오셨을 수도 있다는데 제가 아까 3번 분들 설명할 때도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3번 분들은 상대방 분이 뭔가 자기 연민 플러스 가스라이팅? 이런 느낌으로 상대한테 넌 나 이해해줘야지, 나 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좀 올가미를 치는 느낌이라면, 4번 분들 상대방 분은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이분은 4번 분들과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확언에 빠져 있으시기도 한데,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동안 자기가 하려고 한 것 중 못 이룬 건 딱히 없었기 때문에 4번 분들 역시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소나기에 있다 하고 계속 우주의 길을 모으시고 계신다네요. 넌 어차피 후회하면 나한테 다시 매달리게 될 거야. 그때까지 난 더 완벽해져 있을게, 이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설레발 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너도 그 사람을 한심하게 보면 된다. 굳이 그 사람에게 네가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5번 분들 봐볼게요. 5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지쳐 계시네요. 그냥 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 아닌가?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고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다. 솔직히 더 해볼 힘도 별로 없고 이제는 그만 노연하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N수생의 심정이라 그래요. 대학 입시나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이게 꼭 자신의 일상이 된 것처럼 연속적인 쳇바퀴를 돌고 계시는 분이 이제는 합격이라는 그 목표 자체가 저번 우주의 것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져서 다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심정? 우리 5번 분들을 보며 이분이 그런 감정 느끼신다 해요. 여기 윗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말을 타고 가는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5의 바로 다음인데 절반을 한 걸음 정도 넘어선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6은 좀 애매한 숫자이기도 해요. 우리가 7만큼, 8만큼 왔으면 힘내자, 그래도 얼마 안 남았고 많이 왔어 하고 파이팅 할 수 있는데 6은 5 바로 다음이라 절반에서 조금 더 간 거니까 이쯤에서 포기한데도 납득이 되는 숫자거든요. 이 여자는 백마, 좋은 말을 탔음에도 뭔가 의기소침해 보이고 자신의 앞길에 대한 큰 기대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옆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의 등 뒤로 칼이 10개나 꽂혀있죠? 완전한 종결을 뜻하는 카드인데 바로 그 옆 세 번째 카드를 보면 또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요. 남자는 아주 간소한 짐을 챙긴 뒤 절벽 끝에서 비행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이상의 구속, 갈등,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런 힘겨운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은 심정? 설령 그게 조금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니까 이분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는 게 과연 맞긴 할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못하겠어 하면서도 내가 훗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양 갈림길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결정장애에 빠지신 것 같아요. 윗줄 네 번째 카드를 보면 한 사람이 두 개의 동전을 들고 있죠. 생긴 게 좀 요요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하나도 멀쩡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아슬아슬하고 균형 잡기가 강조된다는 거.
다시 말해 이분이 그만큼 5번 분들에게 미련이 크시다. 그 미련 때문에 스스로 많이 힘겨워하신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벌 받아야 해? 이젠 네가 좀 끝내주면 안 돼?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것도 너뿐이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이 끝이 날까?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말을 5번 분들에게 하고 싶으시다. 아까 제가 N수생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래간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심정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 불행에 빠져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현재부터 계속 과거를 거슬러 답이 없는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다고 해요. 꼭 신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기분? 그러니까 대체 나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 속에 날 빠뜨리시나.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신다는 말이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나라는 인간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책 속에 허우적거리시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랫줄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여자가 오색찬란한 팔레트로 자신을 꾸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실 분은 아니거든요. 어딜 내놔도 눈에 띄고 재주도 있고 매력 센스가 넘쳐서 또 상대방 기분을 읽으면서 대화도 할 줄 아는 분이셔서 애초에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람을 고르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고른 사람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줄도 아는 분이라고 해요. 사실상 본인이 사람한테 그렇게 아쉬운 입장이 아니고 자기가 한 명과 좀 틀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만큼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시작, 긍정적인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아래줄 두 번째 카드를 보면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듯 다정하게 서로를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두 사람의 만남, 시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5번 분들의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화려하고 밝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또 그 모습으로서 5번 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때처럼 5번 분들과 다시 새로운 미래를 써나갈 수 있기를 좀 바라고 계신다 하거든요. 뭔가 지금 많이 외롭고 이 따뜻한 품, 온기, 위로 이런 거에 많이 목말라 계신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른 번호들 리딩할 때는 상대방 분이 이게 내 속마음이야. 너는 이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5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백이에요. 그만큼 쓸쓸하고 걔가 한 자리에 앉아서 마냥 주인만 기다리는 것처럼 애처로운. 그러니까 뭐 간식을 들고 있다고 쳤을 때 야 간식 내놔. 안 내놓으면 뭐 짖는다? 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언제 줄 거야? 나 더 기다려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만 말해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망부석 느낌? 그니까 걔가 주인을 따르듯이 5번 분들을 이분이 많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다고 해요. N수생들이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룬 채 합격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듯이 이분도 5번 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좀 절대적인 의미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예외적인 존재인 거죠. 본인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이나 살아왔던 환경과는 좀 위배되는. 아랫줄에 세 번째 카드를 보면 남녀가 오토바이를 탄 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질주라는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트레스? 욕구의 해소와 또 연결되죠. 그만큼 이분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정도로 현실의 고독이 후회가 참 길었다. 윗줄의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분의 좀 불안정한 상태가 다시 한번 강조돼요. 남자가 여자의 뒤를 밟고 있잖아요. 이 행위가 언제까지 반복될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약간 뒷쫓음?
그래서 섣불리 욕망에 이끌렸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남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된다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인류애가 깎이고 자신이 나름 여우라고 느끼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곰일 뿐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남도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 이 의미 그대로 이어서 아랫줄 마지막 카드를 보면 여자가 독사과를 먹고 잠들어 있죠. 눈이 펄펄 내리고 아까도 종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정말이지 강하게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종말이 오기를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종말을 위해 자신 또한 같이 사라져야 한데도 그렇게라도 해방되고 싶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실로서 완전한 자유를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나 이제는 벗어날 거야. 네가 없는 인생도 잘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너 없이도 내가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증명해볼게. 이런 마지막 다짐까지 읽혀지는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현재 못난 자신을 죽이고 보다 새롭고 멋진 자신으로 태어나서 5번 분들을 다시 마주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영상 하나로 만나게 된 건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